오종혁 국어TV.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소설 낙성 비룡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낙성 비룡이란 뜻은요, 인간이 구렁에 떨어졌다가 다시 승천한다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쵸? 예, 용이 승천한다, 예, 떨어졌다, 뭐 이런 뜻인데요. 고난 극복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제목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자, 영웅적인 면모, 굉장히 그 영웅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인공이 면모를 지녔으나 먹고 자기만 하네요. 무의도식한다는 얘기죠. 허송세월 보내죠. 예, 하는 일 없이 소일하던 이생은, 자, 이생은 주인공이겠네요. 이경작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름 나옵니다. 장인, 양자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생이 쫓겨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무의도식 허송세월 보내고 또 장인이 죽어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장모가 한씨 부인으로 나오는데 첩입니다. 사실 첩. 쫓겨납니다. 장모의 악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이생의 부인 양서조는, 자, 이생의 부인 양서조는 이제 양경주라고 합니다.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죠? 장모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죠. 시부모의 넋을 그리고, 예, 은혜에 답하기가 아주 그 현모양처의 유기적 가치관을 지닌 여자예요. 이생을 기다린다. 학수고대란 말을 쓰죠. 한편 집을 나온, 예, 가출을 당했죠. 곤경에 빠진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게 불이웃을 돕습니다. 300냥의 돈을 냉큼 내주면서, 예, 선한, 예, 성품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영웅처럼, 예, 도와주는 이런 모습, 예, 여기서 나온 걸로 근거를 볼 때 더 그렇다 이 얘기죠.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는다. 조력자가 나오네. 노인, 그렇죠? 예, 적선의 결과, 예,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배경은 이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북경 유하촌이라는 곳인데요. 이주연이라는 선비와 이제 그의 부인 오씨가 나옵니다. 이 이주연이 바로 이생의 아버지고요. 부인 오씨가 이생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보잘것없는 이생과 결혼한 양경주의 감독님. 양경주도 이제 굉장히 선량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예, 전체적인 작품의, 예, 이해가 심화될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비범한 노인과 우연한 만남을 갖습니다. 자,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선행을 했으니 깊이 감격하노라. 이생이 이렇듯 노인의 신기함, 뭔가 좀 다른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 대사를 통해서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의아에 맞지 않았다. 이생이 이제 노인의 말을 듣고, 예, 특출난 초인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존홍, 노인의 물으심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적선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예, 이생의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겸손함을 들어서 적선한 일을 떠벌리고 싶지 않은 심리, 이런 걸 볼 때, 그렇죠? 예. 노인이, 대인은 사람 속이지를 마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시면 아니 됩니다. 이에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먹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노인이 이생의 식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통해, 예, 노인은 이미 이생의, 예, 정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다가선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생이 대답하기를 이처럼 얻어먹으면 아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리걸식하면 먹는 대로 살겠다. 이제 문전걸식, 유리걸식인 거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지다라는 걸 제시하고 있고요. 노인이 이제 껄껄 웃는 겁니다. 대소, 가가대소라고 합니다. 너털 웃음이죠. 박장대소하면서 홍소라는 말도 씁니다. 큰 웃음이란 얘기예요. 소년의 말이 사리에 어둡도다. 참 무지몽매하구나. 응? 이치에 맞지 않네 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모른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대에게 내가 볼 일이 있다. 용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생과의 대화의 목적이죠. 그러니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에게 전달할 중요한 내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주의와 당부를 한 거고요. 마땅히 너는 이제 편안히 지내고 학문을 넓힐 곳, 그런 곳이 있으니, 이제 낙양 땅에 이제 청운사가 나옵니다. 뒤에 도로에서 길거리에서 방황함이 바로 이것이 문전걸식, 유리걸식입니다. 무익하다, 쓸데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생에 대한 볼일이 드러난 겁니다. 자, 소자는 아득해서, 아득해서 사리에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니 대인은, 알려달라라고 하죠. 자신의 그 무지함을 겸손하게 언급하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낙양 땅 청운사라는 곳이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도
의기가 많으니 넉넉히 그 안거하여 편안히 거주해서 공부를 착실히 할 수 있는 그곳이다. 추천 이유가 나왔습니다. 내가 적은 돈까지 내가 추가로 보태리라 하면서 긍정적인 장점 두 가지를 들어서 공부할 곳으로 가라. 그리고 금전적인 추가 도움도 주겠다 하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생이 감사를 하죠. 자, 300냥 은자를 통째로 줍니다. 그러니까 큰 돈, 큰 적선이죠. 죽어도 살해한 것에 기뻐하지 않는 네가 어째 이 돈 네 5냥을 두고 살해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고 본디 잠이 많으니, 자, 이거 두 번째 정보, 세 번째, 나는 그대를 알거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그만하여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말라. 이생이 이제 노인을 의심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이생이 말했다. 존공을 찾지 말라는 말씀이 진실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생이 뭐 하는 거예요? 반신반의 하는 거죠.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노인이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잠만 말고 즐기는 잠이라 자라.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가 나왔네요. 나는 그대를 알거니의 구체적인 내용. 그쵸? 잠도 많고 먹성도 많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생이네요. 이생이 깊이 의혹스러우나 여러 날 고생하여 몸이 고단하고, 그쵸? 이생이 잠든 결정적인 이유예요. 누웠는데 동방이 밝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잠이 잤다는 얘기예요. 이생이 고단했다는 것도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잠도 많았네요. 고단한 거와 잠이 많은 거, 이게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늦게까지 잠을 잤다, 이렇게 정보를 갖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인의 사연을 읽고 의지를 다집니다. 자, 문득 몸이 서늘하고 일어나 보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어요. 은자와 글을 쓴 종이 한 장 남아있고 노란 주머니 한 개, 차 한 그릇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쵸? 노인만 없는 거예요. 바야흐로 이제 막 신선이 한 일인 줄 알았다. 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죠. 이생이 정말 놀랍고 두려웠다. 외경심이라고 합니다. 글을 쓴 종이 장인이 쓴 글씨입니다. 그쵸? 내가 세상을 뜨니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너의 몸이 늘 괴롭다. 그렇죠? 장인이 죽고 쫓겨났죠. 표현이 가볍게 길을 떠나 부인 양소조죠. 양소조가 둔 300냥 은자뿐인데 이를 적선해서 남을 도와주었다. 이생이 어떻습니까? 선량한 이 덕성을 예찬하는 겁니다. 수삼길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도량이 넓고 덕이 큰 이유죠. 그래서 장인인 사위가 이생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황천, 이제 하느님입니다. 상제, 천재, 하늘이죠.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리사 인과응보, 권선징악을 지금 장려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나로 하여금 황천을 대신해서 장인인 내가 너의 피곤함, 문전걸식 유리걸식하는 이 사위의 모습이죠. 비서는 뭡니까? 이 비본, 비책이라는 거죠. 비책.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너에게 주니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아라. 이 차를 마시면 또 천리를 갈 것이다. 이런 걸 볼 때 전기적인 요소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비현실적인 요소. 이생이 보기를 다한 끝에 또 썼으되 장인 양자연.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쓴 사람이 나온 거죠. 사랑하는 사위, 장인의 사위 사랑이 드러나 있고요. 장모와는 대조되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제시돼 있어요. 이경작에게 붙이노라. 이생이죠, 이생. 이생이 가슴에 사무쳐 감동을 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죠. 주머니 속에 글 비서입니다. 수습하고 또 차를 마시니 어떻게 돼요? 장인이 가르친 말을 실천했죠.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몸을 일으켜서 장인의 전후 은혜를 생각하니 아름다움이 넓고 밝았어요. 이생의 태도 변화와 이유가 나왔죠. 굳고 단단한 의지가 생겨서 저절로 눈물이 마구마구 흘렸다. 감격하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략 이후에는 이제 양소조가 이제 주로 나옵니다. 양소조. 또 시부모가 나옵니다. 이 앞에 내용은 주로 누가 나오는 거냐면 노인과 이생.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장인이 나오는데 이 중략에서는 양소조와 시부모의 그 주된 내용이 나옵니다. 꿈속에서 만나요. 죽었으니까. 양소조는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뵌 거예요. 이주연과 오씨 부인을 얘기합니다. 반갑고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제가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어 겸손하죠? 이생의 집안에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응? 제사도 정성으로 못하고 지압이 집을 나간 지 6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강간무소식된 그 시기가 나왔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죄를 청하는 겁니다.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 산소 아래 이르러서 얼굴을 배웁지 못하온 한이 나온 겁니다. 한의 이유, 또 슬픔의 깊이.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제가 만 번이라도 이제 섭섭함이 없습니다. 이제 시부모와 이제 이렇게 처음 뵙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한이 해소됐다 이 얘기예요. 이공이 근심하지 말아야 했다. 이공이 이제 며느리에 대한 근심 이거죠. 우리 부부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빈곤했는데 여기 하늘에 와서는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기를 받아 화려하게 되었으니 대조를 통해서 안거함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사납지 아니할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려. 그러니까 너도 근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부인이 오씨 부인입니다. 소조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만지면서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현부 어진 며느리 즉 양소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씨 가문에 의탁한 지 10여 년에 일찍 얼굴을 배웁지 못하오니 한 해 이후죠. 금일 얼굴을 배워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저도 죽어서 부모님 슬하에 매시기를 원합니다. 이공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아버지가 말하죠.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인명은 제천이다. 운수소관이다라는 거죠. 현보는 말을 가볍게 내뱉지 말아라. 비록 한때 곤궁하지만 앞으로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그러니까 행복이 이제 곧 찾아올 거를 암시하는 겁니다. 꿈에서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우리의 모습을 따라 밟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며느리에 대한 어떤 질책과 위로를 하는 겁니다. 부인이 슬퍼하면서 말했다. 가련하다 나의 현부여. 자치가 이렇듯 슬프뇨. 너의 모습이 정말 슬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애련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했다. 그쵸? 자, 현부가 온지 오래니 차를 또 마셔라. 역시 차는 이제 정신이 맑아지면서 먼 길 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시녀가 명령을 받아 차를 마시니 양씨가 받아 마시고는 혼혼한 마음이 흐린 정신이 상쾌해졌다. 우리 그 이생과 똑같죠? 현부는 온지 오래됐으니 빨리 돌아가라. 슬픔을 멈추지 않으니까 공이 제3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대궐 안에 섬돌이 매우 높은지라 깨어나니 이제 각몽이 되는 거죠. 백앤머리를 스치고 하나의 꿈이었다. 일장춘몽이네요. 소조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하여 베개를 밀치고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시부모의 깨끗한 기상이 거목과 같았다. 그죠?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예찬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 어찌 미치리요. 선입법을 써서 시부모의 그 어떤 깨끗한 기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을바람이 쓸쓸하고 기러기가 슬프니 이제 감정이입적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 중요합니다. 자, 속절없이 단장하여 애가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구슬프고 애달플 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나오는 양서조의 심정 각종 시조와 시와 엮어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정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영웅소설이고요. 주인공의 희망이 나옵니다. 중국 명나라 때 그 전적사가 시점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 구성은 이제 발단 부분에 황룡의 승천의 꿈을 꾸고 태어난 이생입니다. 이생. 또 어려서 부모를 잃었죠.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양승상과의 만남, 또 고난, 총사의 정진, 그래서 장원급제후 번왕을 물리치는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마지막에 왕의 봉해진 후 양승상의 딸과 백년해로 하는 이생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어느 부분이 출제됐는지까지 또 확인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문제 34문항을 OX로 만들어봤는데 여기서 두 문제만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은 이생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다. 근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공과 노인의 공통점은 주인공 부부의 안내자 역할을 했죠. 그렇죠? 각각 안내자 역할을 했고 차이점으로는 이제 구체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공과 노인의 차이점이죠. 노인은 구체적이지만 이공은 구체적이지 못한 그렇죠? 추상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4문제와 정리본은 이제 구매하셔야 되고요. 구매하실 분들은 이메일로 더보기란에 주소 남길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꼭 주문해 주시고요.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